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2015년 TV 명작 응답하라 1988이 한국 드라마 붐을 일으킨 방법이란 제목의 영국 BBC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예 매체도 아닌 영국의 유력 매체 BBC에서 이례적으로 10년 전의 K-드라마를 주목하는 기사를 이틀 전에 기사로 내보내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 1980년대 서울의 삶을 다룬 감성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의 다른 글로벌 히트작에 길을 열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감독 신원호는 말합니다. 이러한 연결에 대한 초점은 10년 전 11월 한국 케이블 네트워크 TVN에서 방영된 쇼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10대 게으른 성덕순을 만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쌍문동네 끈끈한 공동체가 그녀를 중심으로 직결한 가운데 그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피켓걸로서 마다가스카르를 위한 국기를 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쌍문동의 어른들이 성덕선과 함께 있는 동안 그녀의 소꿉친구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수십 년간의 독재 이후 새로 확립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분수령이 된 그 당시 덕선과 그녀의 친구들은 18세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성인으로서의 전환, 특히 첫사랑과 가족 드라마를 추적한 응답하라 1988은 한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현대 한국 텔레비전의 지형을 바꾼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케이블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갯마을 차차차부터 사랑의 불시착에 이르기까지 더욱 현실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한국 드라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넷플릭스 현상,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다른 K-드라마가 국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음의 기쁨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드라마입니다. 나이 많은 캐릭터들이 돈에 대해 걱정하고 학생들을 위해 돈을 쥐어짜고 변하는 한국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동안 덕선과 친구들은 서로의 침실 바닥에 모여 마지막 피자 한 조각을 놓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들은 존우 감독의 획기적인 1986년 액션 영화 영웅본색을 보고 다시 보면서 어린 시절과 성인기 사이에 고르지 못한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만화를 읽고 소년들의 경우 여배우 이미연에 집착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돌보았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연대를 나눌 수 있도록 응답하라 1988이 한국과 이후 전 세계의 관객을 점점 더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온라인 이전 세계에 대한 집단적 향수병에 빠뜨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응답하라 1988 방영 당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주로 빅3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레거시 미디어 기반 환경이었습니다. 케이블 TV는 응답하라 1997, 1994 시리즈의 이전 항목을 포함하여 이전에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라 1988처럼 지상파 네트워크 KBS, MBC, SBS의 한국 공중파의 지배력을 흔들어 버렸고 케이블 시리즈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무려 19.6%의 시청자가 응답하라 1988의 피날레에서 덕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청했으며 이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의 드라마 및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특파원인 이윤서 씨는 이 성공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응답하라 1988이 시청률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입니다. 지금까지 K-드라마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진영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고령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시리즈와 밈과 바이럴을 통해 번성하는 젊은 시청자를 겨냥한 틈새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응답하라 1988은 모두를 위한 드라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가 말했듯이
서울의 좁은 골목길 안에 긴밀하게 결속된 동네가 존재하는 서울의 골목 문화를 반영하고 다세대 캐릭터가 등장하는 방식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싶어하는 쇼가 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드라마 작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스릴러와 멜로드라마와 대조적으로 응답하라 1988의 질감이 있고 장식되지 않는 사실주의는 시청자에게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감동적인 것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 이 시리즈는 시간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모를 포함한 과거 세대에서 자신과 그렇게 멀어지지 않는 과거 젊은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덕선의 언니 보라 역을 맡은 배우 유혜영 씨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라를 연기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녀는 BBC에 말합니다. 오늘날 제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삶은 길을 닦아준 젊은이들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물질적으로 에어조던, 워크맨, 팩맨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인 이 쇼는 한국에서 복고풍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80년대의 팝스타와 스타일이 차트로 돌아왔고 크라운 맥주는 20년 만에 부활했으며 10년의 패션은 새로운 복고풍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시리즈 작가 이우정은 우리 시리즈가 복고풍 테마를 처음으로 탐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리즈가 한국에서 복고풍 문화와 90년대 한국 중심 드라마의 부상을 시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즈 작가 이우정 씨는 25, 21, 나의 아저씨와 이우정 작가의 다음 콜라보레이션,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상수를 불러일으키고 삶의 단편을 담은 시리즈의 물결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국을 훨씬 넘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따뜻하고 평범하며 보편적인 가족, 즉 모두가 공감하거나 갈망할 수 있는 가족을 묘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을 넘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징후는 2016년 방영된 중국에서 나왔고 한 달 만에 무려 2억 3,50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인해 TV 환경이 더욱 세계화됨에 따라 응답하라 1988의 도달 범위는 2016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비키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특히 2020년에 넷플릭스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스트리머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응답하라 1988의 성공으로 인해 K-드라마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한국 드라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K-드라마가 트렌디한 드라마, 도발적인 드라마, 장르 드라마로만 인식되다. 지금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드라마도 충분히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합니다. 넷플릭스에서도 폭삭 소가수다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같은 최근 시리즈의 성공을 보면 분명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의 감독은 예능을 전문으로 했던 신원어 PD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